많은 분들에게 러닝은 한 번쯤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버킷리스트 같은 도전이죠. 막상 마음먹고 뛰기 시작하면 알아야 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나중에 후회 없이 오래 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뛰기 시작했을 때 마음만 앞서서 유명하다는 것들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한창 유행하던, 심지어 한때 마라톤 대회에서 착용 금지까지 됐던 그 러닝화를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발볼이 넓은 편도 아닌데 신발이 어찌나 조이던지 발이 아파서 몇 번을 못 신고 결국 버렸죠. 근데 이미 돈은 썼으니까 꾸역꾸역 신으면서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 유명한 마라토너도 이거 신었었는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세뇌시켰던 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 발한테, 제 몸한테 참 미안하죠. 물론 그렇게라도 몇 년을 뛰면서 나 러닝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었지만 정작 제 몸에 맞게 제대로 배우면서 뛰지는 못했다는 후회가 계속 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건 초반 몇 년간 스트레칭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러닝을 시작한 지 6년째예요. 근데 사실 그 6년이 쭉 뛰기만 한 6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에 가까워요. 한동안 완전히 몰입해서 거의 매일 뛰다가 어느 순간 확 지쳐서 몇 주에 아예 손을 놓고 그러다가 다시 마음 잡고 시작하고 또 몰입했다가 몇 주 쉬고, 이 패턴을 6년 내내 반복해 왔거든요. 오래 뛰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하고 뛴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6년 동안 몸을 부딪히면서 그것도 아주 천천히 뒤늦게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 그때 진짜 이걸 알았더라면 훨씬 덜 아프고 훨씬 즐겁게 뛸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순간들이 정확히 8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처럼 6년씩이나 걸려서 뒤늦게 깨닫지 않도록 제가 몸으로 배운 후의 8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초보 러너뿐만 아니라 저처럼 오래 뛴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고민과 어려움이 정리되실 거예요. 첫 번째, 속도에 너무 집착했다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저는 페이스에 완전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은 몇 분 페이스로 뛰어야지? 어제보다 빨라야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저보다 빠른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 괜히 자존심 상해서 저도 모르게 속도를 올리곤 했죠. 근데 그렇게 뛰면 얼마 못 가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결국 페이스는 더 무너지고 재미없어지는 악순환이었어요. 지금은 대화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페이스를 남이랑 비교하지도, 그리고 어제의 나랑 비교하는 것도 딱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그날 몸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날그날 제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무리하지 않고 부상 없이 뛰는 거지 속도나 페이스 자체가 아니라는 걸 진짜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 남 눈치를 너무 봤다는 거예요. 속도에 집착했던 거랑 비슷한 결로 남들 시선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공원이나 거리에서 뛸 때 사람들이 제가 뛰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옆에서 빠른 사람이 지나가면 괜히 저도 속도를 올리고 그러다 혼자 지쳐서 후회하고, 근데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 적은 시간대를 골라서 뛰거나 아니면 그냥 신경을 끄는 연습을 하고 나서야 훨씬 편하게 뛸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 기록에 너무 일희일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랑 이어지는 게 바로 기록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저는 나이키 런클럽 앱을 쓰는데 이 앱에서 1km, 2km 지날 때마다 1km, 2km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알림이 뜨는데 이게 진행 상황 확인하는 용도로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그 알림이 뜰 때마다 순간 페이스나 기록에 너무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알림은 그냥 진행 상황 체크용으로만 받아들이고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기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몰아서 확인하고 가끔은 그냥 아예 워치 없이 몸의 감각으로만 집중해서 뛰는 날도 만들고 있어요. 네 번째, 유명하다는 이유로 러닝화를 골랐다는 거예요. 마인드 문제를 조금씩 내려놓고 나니까 이번엔 장비에서 엄청나게 헤맸어요. 이건 정말 제일 뼈아픈 기억인데요. 한창 유행했던, 심지어 한때 마라톤 대회에서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던 그 러닝화를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덜컥 사버렸어요. 근데 제가 발볼이 넓은 편도 아닌데 신발이 너무 쪼이는 거예요.
발이 아파서 오래 신지도 못하고 결국 버렸어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발에 안 맞으면 소용없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뒤로는 후기나 유행보다 직접 매장에 가서 발볼과 아치 형태를 재보고 신어보고 사요. 그렇게 발 검사를 받아보다 제가 평발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평발인 사람한테 맞는 아치를 잡아주는 안정화가 따로 있다는 것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똑같은 러닝화인 줄 알았는데 발 유형에 맞는 신발이 따로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하나 더, 가격이 좀 있더라도 내 발에 맞는 좋은 러닝화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가성비만 따지다가 혹은 그냥 유행하는 신발 샀다가 못 신고 버리는 게 훨씬 더 아까운 돈이잖아요. 5번째, 팔 흔드는 자세를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장비만 문제가 아니라 제 몸을 쓰는 방식 자체도 문제였어요. 혹시 뛰다가 어깨 아프신 적 있나요? 이건 아마 저만 겪은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팔을 몸 앞에서 지그재그로 흔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뛸수록 어깨에 통증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을 좌우로 크게 흔드는 습관이 어깨에 계속 불필요한 긴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팔꿈치를 90도로 유지하고 몸통을 따라 앞뒤로만 스윙하도록 자세를 고치고 나니까 그 고질적이던 어깨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6번째, 무릎 관리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깨 다음은 무릎이었어요. 무릎 통증도 꽤 오래 저를 괴롭혔던 문제예요. 처음엔 그냥 참고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무릎 보호대를 차고 뛰면서 동시에 하체 근력 운동을 늘렸어요. 스쿼트, 런지, 브릿지 같은 운동을 병행하니까 무릎에 가는 충격 자체가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발을 쿵쿵 소리 나게 딛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 중학교 때 별명이 킹콩이었어요. 같이 뛰던 트레이너 분이 그걸 보고 러너한테 최악인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발소리가 크게 난다는 건 그만큼 무릎이랑 발목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발을 아예 소리 안 나게 놓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뛰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뛸 때마다 속으로 소리 안 나게 되뇌면서 의식적으로 사뿐하게 착지하려고 신경 썼어요. 거기다 착지 지점 자체도 문제였는데 보폭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서 발이 몸보다 앞에 먼저 닿는 오버스트라이딩을 하고 있었어요. 발 뒤꿈치부터 쿵 찍고 들어가니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올라오는 거였죠. 그래서 착지할 때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바닥 중간, 그러니까 발 아치 아래쪽 볼록한 부분으로 몸의 무게중심 바로 아래에 사뿐히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바꿨어요. 발이 몸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고 착지하는 순간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발바닥 전체로 힘을 흘러보내듯이 착지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미드풋 착지로 바꾸고 발소리까지 줄이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훨씬 더 고생했을 텐데 싶어요. 7번째, 스트레칭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살살 뛰는데 스트레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 1, 2년 동안은 거의 스트레칭을 안 하고 뛰었어요. 그냥 귀찮았던 거죠, 솔직히. 근데 무릎 통증도 종아리 뭉침도 결국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뛰어서 온 부상이었더라고요. 요즘은 뛰기 전에 다리 스윙이나 가벼운 런지로 몸을 풀고 뛴 후에는 무조건 폼롤러로 마무리해요. 진짜 3분, 5분만 투자해도 확실히 다음날 몸이 다르더라고요. 8번째, 꾸준함을 의지력으로만 버티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마인드 문제와 장비 문제, 몸 관리 문제를 다 겪고 나서 제가 진짜로 깨달은 열쇠는 이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마음먹고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 오는 날, 피곤한 날 겹치면 금방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한창 몰입할 때는 거의 매일 뛰다가도 한번 흐름이 끊기면 몇 주씩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의지력만으로 버티려던 시절은 정말 자주 무너졌어요.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방법을 바꾼 게 혼자 뛰지 않고 친구랑 같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미리 약속을 잡아두면 아무리 피곤해도 결국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결이 맞는 러닝크루에 합류한 것도 정말 컸어요. 예전엔 아무 크루나 들어갔다가 페이스나 분위기가 안 맞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저처럼 편하게 오래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크루를 찾고 나서는
러닝이 숙제가 아니라 반가운 만남이 되더라고요. 요일과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못 나가는 날엔 실내 대체 운동을 미리 정해두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같이 뛸 사람들과 약속까지 더해지니까 꾸준함이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년을 뛰고 있나 봐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저런 실수했는데 하신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근데 실수하는 거 우리 다 실수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러닝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얘기가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